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 모여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시민사회의 반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텃밭인 광주로 일제히 출동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등을 고발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상시적으로 정치 사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민생에만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행사는 여권과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정조사 전국을 계기로 흔들리는 호남 표심도 잡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가 결성된 데 이어 주말엔 범국민대회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공작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규탄한다! 국정원 정치 개입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드러낼 경우 국민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안철수 세력의 등장으로 선거 구도와 분위기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순군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마사지 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지난 5월 목포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마사지 업소를 1시간가량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리털이 전라남도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저 여파로 전남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오리털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장흥에 있는 오리 가공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3만 마리의 오리를 도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오리털만 하루에 3톤 안팎. 대부분 세척과 탈수, 건조 과정 등을 거쳐 고스란히 수출됩니다. 지난 5월 한 달 전남에서 수출된 오리털은 930톤 남짓으로 수출액이 65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전남의 주요 수출 농수산식품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는 유자차에 이어 수출액이 2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조류독감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가금류 시장을 폐쇄하면서 국제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한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오리털은 중국에서 2차 가공을 거친 뒤 겨울철 방한 의류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사전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문의도 지금 간간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축 과정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겨지던 오리털이 어엿한 수출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며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인기 육류인 오리는 매년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전남에서 사육되는 오리가 전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영광군 나궐면 가기도 근처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9톤급 연안 자망어선 선원 59살 신모 씨가 바닷물로 빠졌습니다. 심 씨는 선원들에 의해 구조돼 육지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짝퉁 영광굴비 파문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영광 지역 굴비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 생산지인 영광 법성포 일대 상인 400여 명은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영광굴비 생산자 이력제 진품 인증 태그를 보완하고 품질 관리원을 두는 한편 상인 대여섯 가구를 묶어 구역별로 자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소속 회원이 지난 3년간 20억 원이 넘는 짝퉁 영광굴비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옛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광주예술고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 사용 계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동의했습니다. 옛 전남교육청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해 30년 이상 된 광주예술고를 이곳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땅값만 300억 원에 이르고 학교 신축비까지 더하면 900억 원이 필요해 이전 사업비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한 탄소은행제에 대한 시민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가구 수의 56%인 30만 3천여 가구가 탄소은행제에 가입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습니다. 이 같은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탄소은행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보성과 강진 등 전남 6개 시군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가 오늘 낮 12시 50분을 기해 신안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고 내일부터 한 주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